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주말에 오늘은 날씨가 그나마 조금 덜 더운 느낌 좀 드네요. 최근에 워낙 네 이번 한 주 무더위가 기승을 그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더웠었는데 그나마 조금 덜 더워서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일요일의 오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면 시장이 녹록치만은 않았던 게 사실일 거예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코스피보다 선제적으로 하락을 보였었고요. 수많은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뭐 돌아가면서 반등은 하고 있었으나 이 시세가 연속성을 띠지도 않았고 또한 주초에 삼성전자의 테슬라의 이 23조 가량의 파운드리 계약이 어찌 보면 삼성전자로 하여금 돈을 쏠리게 하고 그 외 나머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뭐 생각지도 않은 이런 호재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급등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테슬라의 LF 배터리 6조 공급 계약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급 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다 선반영이 돼버린 느낌에서 종목군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종목군들이죠. 뭐 코카콘에서 지속적으로 우상을 했던 그간 이 조선 쪽 그리고 전력 인프라 종목군들이 마지막까지 시장의 불꽃을 태우다가 어제 전부 다 이런 모든 섹터까지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금요일은 하나오션과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 그리고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전체 종목군은 다 급락을 보였던 급락장이 한국에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대주주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원복하는 거 그리고 정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야심차게 5천 코스피 5천 트위까지 열면서 정말 지수를 저점 대비해서 글로벌 1위까지 끄집어 올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소영 의원의 25%가 아닌 35%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완전히 쇼크 아닌 쇼크. 안 그래도 지수가 고점 구간에서 돌파하냐 마냐의 기로에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악재다 보니까 일순간에 21선을 이탈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투자자로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트 베이스에서는 답이 좀 나온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사실 뭐 매일같이 증거가 있다라는 말을 드리잖아요. 매일같이 똑같이 글을 쓰고 똑같이 영상을 남겨놨기 때문에 사실 뭐 헛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회원 방송하면서 회원님들한테도 살 종목이 없다. 조선 아니면 전력 아니면 하나오션만 봐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코스닥 쪽에 집중해서 줄어들 때는 철저하게 조심했어야 되는 코스닥 시장이었고 대형주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쪽에서 연속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슈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나머지는 관망했어야 될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종목군들이 하락을 더 깊게 한다면 사실상 그간 우리가 비싸서 못 샀던 종목군들이 대거 밑으로 내려오는 가격 메리트가 서서히 생길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지난 4월달에 트럼프 관세 쇼크가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시장에서 올라왔던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펩트론이 밑바닥에서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유와 불문하고 아무 내용도 없었었는데 제일 먼저 올라왔다라는 거. 그런 종목군들이 이번 하락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시장의 급락에 너무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를 논하기보다도 현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나는 어떠한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고 그거를 기회로 살릴지 전화위복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지금 뭐 당연히 주식하는 입장에서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하면 당연히 청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한적인 종목 하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끌고 가고 매도합니다. 계속 그러한 종목만 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력인프라, 조선 이쪽만 계속 볼 거고 앞으로도 이 근처에서만 놀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면 화장품까지도 열려 있고요. 성장 산업에서 놀아야 되는데 현재의 시장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핍니다. 왜? 성장이 멈춰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갈 수 있는 성장의 소수의 산업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 급락 논하지 말고 현 시장 기회를 어떻게 볼지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이죠. 지금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빠지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갈 건데 정상회담이 임박하면 관련된 의제들이 계속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추적 관찰을 하면 단기 테마 정도는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시장 급락이 나와야 비로소 좋은 종목을 싸게 살 기회가 열리는데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종목이 뭔 줄 알아야 싸게 사는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테마주 보지 마셔라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은 보지 마라 했던 거고요. 그건 테마주 보지 말고 산업으로 봐라.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차라리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단타 그거는 선수의 영역이고 단타 잘하는 거는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은 가르쳐 드립니다. 기술은 아주 간단해요. 손절 잘해야 되고 그 구간에 대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 원칙이 없으면 단타는 안 해야죠. 개인 투자자는. 자, 금방 미 증시가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거의 4, 5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미 하락 추세였고 나스닥도 고점에서 불트랩이라 하죠. 고점을 추세 상단을 뚫고 나서 바로 빠졌기 때문에 하락 추세 전환 확실해 보이고요. S&P도 많이 빠졌습니다. 주요 기업들 다 빠지고 일라일리 급락했다가 균적 반등하는 흐름이다. 특별한 종목 1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는 말도 못하죠.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다 4% 가까운 하락에 여전히 코스닥에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거. 코스닥 보지 마셔라. 지금은 더 빠지면 곡소리가 코스닥에서 먼저 나올 겁니다. 왜? 거래 대금 없이 밀리면 마지막에는 투매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코스닥에서도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거래 대금이 터지긴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위주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소수 종목에 지금 거래 대금 터지고 나머지는 거래가 잘 안 터져요. 이런 점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 날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4천억, 5천억 정도 사서 그렇지 말 그대로 3조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기관이 사서 프로그램을 올려주면서 우상을 했다면 이번에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열렸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전혀 다른 상태고 그때는 어땠냐? 악재에 둔감한 시장에서 지금은 조그만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주가의 종합주가 지수가 높은 구간에서 악재가 나오면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지금 개인들이 2조 가까이 고점에 샀다.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이 이제부터는 꼬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 템포만 뒤에서 보자. 한 템포만 뒤에서 보자. 이렇게 전달 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하락폭이 양시장 마이너스 4% 폭락으로 급등 폭락으로 빠지면서 하락 종목 수 역대급 흐름을 보이며 최근 상승 사이클의 추세를 완벽하게 훼손하는 강한 하락이 나왔으며 마감되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이너스 2% 하락 보이며 주말에 불안감을 조금 키우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목요일 시장 정강 후양 마감에다가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되죠. 여기에서는 목요일 날 FOMC 이슈가 있었고 금요일 날은 이 고용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경제 바로미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인데요. 일단은 고용이 깨졌기 때문에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소비는 관세가 미국이 15% 정도가 올라가서 지금은 19%입니다. 2% 관세에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미국의 관세가 2%였는데 이게 19%가 됩니다. 그럼 소비가 잘 될까? 좋을까? 나이스할까? 이거는 미지수죠. 가봐야 알겠죠. 근데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안감이 이제부터는 시장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열릴 수 있는
구간에서 고용이 먼저 깨졌더라. 경기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엔비디아 H20칩 보안 우려 이런 부분도 금요일날 국내에 영향을 미쳤고 트럼프의 제약바이오 약간 인하도 국내 제약바이오에는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자, 1년의 악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악재에 둔감했던 시장이 지금은 악재에 매우 민감하고 또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더 차익 실현 욕구가 큰 시점에서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들의 매도가 이제부터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8월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상황이라 더 그럴 수도 있고 8월 1일에 하락이기 때문에 월봉이 시가가 하락이라 시가를 돌파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하락의 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국장의 경우 사실 미증시의 하락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하락이 좋다라기보다도 시가가 예를 들어서 미 증시가 반등해서 마감이 됐으면 시가가 갭 상승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많은 개인들이 반등하는 거야 하고 따라 타버리면 수급이 더 꼬여버려서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갭 하락을 하고 아침에 확 밀려서 아래 거를 잡으면서 올라가면 단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한 번 더 빠져서 이렇게 빠졌는데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장중에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렇게 해서 원의 하락을 하고 이렇게 마감되는데 아침에 갭 하락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 한다 치자고요. 이렇게 툭 떨어졌어. 그리고 한 번 더 뺐는데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기회는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에 기회는 그러니까 매매할 수는 있지 않냐 정도 생각하는 거지. 지금의 하락 일반적인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대주주 양도 불가세 35% 이런 거는 외국인들의 투심을 상당히 어지럽힐 만한 내용이긴 한데 9월달까지 시간을 두고 증시가 많이 빠지면 또 다시 완화될 확률은 99.9% 같아요. 왜?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99.9%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흐름은 항상 그래요. 다 죽어야 그때부터 움직이는 이 정치인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최근 시장을 돌아보면 마지막 지수의 클라이막스는 누군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들었죠. LG 엔솔이 현재 성장이 정체된 시총 상위가 끄집어서 올린 지수 소수의 업종에서 버티는 모습이 무너졌으니 그 외 종목군들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분리과세 대주주 10억 이슈 불구하고 시장은 우상향 기조를 보인다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풀려있는 유동성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다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항상 올라가는 쪽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성장하고 있는 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업종, 종목 이쪽에서는 항상 올라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에서 보시면 되겠죠. 조선, 방산, 화장품,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제약바이오, 소수의 반도체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원전도 많이 빼버리면 좋은 기회가 오겠죠.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이제 시장 규모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시장 규모 어디냐? 비만이죠. 비만 쪽은 시장 규모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거 그냥 플랫폼이죠. 그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잘하는 것만 봐라. 잘하는 것만. 그리고 테마주 조심하되 테마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 있다. 지금 현재 강한 테마는 지금 현재만 딱 노리고 또 얘가 급등해서 눌림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새로운 테마가 또 나타난다. 현재 테마로 보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계속 시장에 언급이 될 확률이 99.9%에다가 2주 뒤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밀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지수를 보면 하나의 추세를 그리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맞고 강력하게 빠졌습니다. 수급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때도 많이 팔았는데 그 이후에는 강하게 들어 올려줬죠. 이때 들어왔던 자금이 많았던 구간까지 일단은 뺄 수도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시장의 수급을 일단은 저는 파악을 해볼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자, 반면에 코스닥은 어떤가요? 최근에 빠질 때 지속해서 아무도 받아주는 창구가 없습니다.
특히 기관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코스닥을 계속 팼단 말이죠. 계속 1000억씩 팔았어요, 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코스닥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코스닥이 1년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75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일단 지키지 않겠느냐, 이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평선 전후에서 코스닥의 바닥을 잡게 된다면 코스닥을 들어올릴 수 있는 업종은 제약바이오가 유일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흐름을 지켜보는 상황이 유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볼게요. 대표적으로 일단 삼성전자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 대비해서는 수급이 적게 빠졌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이즈가 크니까 21선 전후에서 여기 강한 라운드 피가가 있는 65,000원 전후에서 바닥을 좀 잡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겠냐 싶고요. SK 하이닉스 떨어지면 여기 신고가 돌파했던 자리 체크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는 딱 2개, 거기에 이수 페타시스까지 열어놓고 보면 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본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고민해보고 나머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을 바로 보죠. 하나오션. 거래대금이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꺾이는 시점만 주의하고요. 롱숏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는 쇼커버 터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저는 안 볼 것 같고, 떨어지면 아마 트레이딩 정도에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정도에서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위로 투자하라 라고는 좀 어렵고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하나오션도 매매는 했죠. 여기 구간에서 한번, 그 다음에 아침에 시가에서 한번 매매해서 팔고, 여기서 매매해서 팔고, 이 자리가 절호의 매수 찬스였고 3일선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매수를 못한 게 좀 아쉬웠고요. 대신 저는 이제 금요일날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똑같이 했는데, 대한조선에 대해서 시가 회복 이후에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때 이제 완만하게 시가 회복하는 거 보고 좀 들어왔다가 이때 한번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좀 여기서 크게 수익 내고요. 종배로 좀 들어와서 시간에 일단 다 팔고 나왔는데, 얘는 그냥 잘 매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서 조금씩 팔고 계속 비중 물타기 해서 고점 근처에서 다 팔았기 때문에 얘는 잘 된 매매 같고요. 내일도 아마 이 윗꼬리가 긴데 어찌됐든 이 윗꼬리를 잡아먹기 위한 뭔가가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형주들 입장에서 종목군들 신고가를 치고 좀 밀리는데요. 박스권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HD, 한국, 조선, 해양 등등 종목분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가벼운 게 HD, 현대, 미포, 조선이죠. 박스권을 그릴 것인가, 만약에 빠지면 어디까지 밀 것인가, 이번에 이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것인가를 좀 보면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면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해요. 볼벤을 좀 보고 있고, 다시 재매수로 걷어들일 생각을 좀 하고, 하나 엔진이라든지 엔진 종목분들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위에 있어서 또 내려오게 되면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엔진 종목군들 내려왔을 때 기회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위에 있지만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대안이 좀 될 것 같고요.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MRO 안에서 좀 빠져있는 게 군산 항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것도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정부에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중소조선소를 키워서 혹은 매입을 해서 전용 도크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여나 그런 내용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HCA 중공업이 돌파를 해버리게 된다면 10년의 박스가 뚫려버리는 구간이 됩니다. 이런 자리가 뚫리게 되면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11,000원이 완벽하게 돌파되고 안착이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시세가 그 다음에 한 차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워낙 지금 앞에 매물을 소화하고 잘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있는데, 이제 본장에서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음봉이지만서도 위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걸 뚫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잘 지켜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HCA 중공업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전력 인프라에서 HD, 현대, 인력이라든지 종목군들 단기적으로는 쌍봉 느낌이 나는데 많이 밀리면 또 좀 기회가 오겠죠. LS 일렉도 뭐 산일전기는 좀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고요. 강세 보이는 애가 떨어지면 기회고, 일진전기도 뭐 나쁘지 않고요. 많이 빠지면 또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고, LS 마린 솔루션 이라는 종목도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많이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 나중에 생기겠죠. 이런 것도 선 하나 그어놓고 기다려보는 전략 좀 보고 있고, LS 에코에너지도 하나의 박스권 또 아래 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된다면 하단에서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싸게 살려면. 그리고 화장품, APR이 대장주였죠. APR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고점이라는 인식을 둘 수 있는 게 여기가 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많이 떨어져서 뭐 실전 모멘텀이 붙으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에서는 매수는 아닌 것 같고,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콜마나 이런 종목군들, 만약에 이런 구간이 무너져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지금 구간 말고 내려오게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놓고 보면 좋겠죠. 한국콜바나 코스맥스나 종들 떨어지면 어디서 볼 것인지 좀 생각을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의미 있는 구간이 40만원입니다. 40만원. 왜? 이 악성 매물대들을 이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40만원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요. 장기 평선도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설사 이 정도 내려오면 실적 반등은 할 수 있는 자리 정도 되겠다 생각을 해보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리가캠바이오 하반기에 회사에서 IR 내용 들어보면 하반기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시작점인데 시작봉을 거의 훼손을 하고 있죠. 여기를 설사 깨더라도 다시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들은 열심히 사고 있는데 기관과 개인은 다 팔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12만원 전후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케어젠도 지금 이번에 거의 폭등을 하다시피 한 종목인데 떨어지게 되면 여기 이슈가 생긴 자리 42,000원에서 기준봉이 만들어진 자리를 하나 선을 그어놓고 42,000원에서 38,500원 라인 정도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등등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금요일날 뭐 이 외에도 한 두세 종목 정도 더 매매했던 것 같은데요. JST나 좀 아쉬운 매매가 됐어요. 시가 아래에 좀 이렇게 봤는데 안 내려와서 눌림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매매를 했고, 유는 공식적으로 뭐 문자로 추천드렸던 종목이라 여기서 물량 산 거는 아침에 좀 팔고, 여기서 밑으로는 쫙 걸었는데 다 안 사져서 이렇게 해서 일부 물량 가지고 좀 넘어왔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미리 다 언급을 드렸어요. 떨어지면 한다고. 그리고 주말 지나면 100만 돌파할 것이라고. 돌파하면 뭐다? 매도다. 더 이상 가는 거 우리 것도 아니고, 돌파하면 100% 문제가 생기니까 단일가 지정 예고가 걸렸네요. 그러니까 갭 두고 죽겠죠. 단일가 지정 예고니까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